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전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사람은 인성이 첫째고 돈을 버는 것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도 돈을 막 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입을 옷이나 장신구가 아닌 이상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파는 옷들을 즐겨 입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 부모님이 저에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잘 사는 집에 자식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 선물로 부모님은 조그마한 건물을 한 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긴 했지만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원래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하셨지만 아까 말했듯이 경험을 쌓고 싶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어요. 회사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에 지칠 때 제가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를 버티고 저는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이 나중에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남편은 아는 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개팅 자리를 싫어해서 잘 나가지 않는데 아는 동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첫 만남 때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었고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 때는 호감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자리는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주 보면 정든다고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마주치다 보니 정말 연인인가 싶었고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첫 만남 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주고 묵묵히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저의 명의로 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아침밥도 챙겨주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틈틈이 연락도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다들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제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액세서리로 시작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 한두 개 정도가 티가 안 나게 사라지길래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잘못 두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사고도 택도 떼지 않았던 것들만 하나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의 가게에 가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데 분명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었던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것을 남편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효민 씨가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효민 씨와 너무 잘 어울리길래 효민 씨에게 말을 했어요. 효민 씨도 그 목걸이 가지고 있구나. 저도 그 목걸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사라졌어요. 보니까 너무 아쉽다. 너무 예쁘죠? 효민 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효민 씨가 한 액세서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효민 씨와 제 취향이 비슷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의 가게 앞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남편과 저는 서로의 회사나 가게 앞에서는 잘 만나지 않고 항상 퇴근 후에 집에서만 보는 편이었거든요. 남편 어디야? 나 일하고 있지. 왜? 정말? 알았어. 오늘은 언제쯤 끝나?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 알았어.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놓았어요.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가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남편 뒤로 효민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뒤이어 나온 둘은 남편 차를 같이 타더군요. 처음에 저는 효민 씨가 차가 없어서 남편이 데려다 주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제가 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한번 꺼내봤어요.
효민 씨는 아직 차가 없나 봐. 응? 아니, 효민 씨 차 있어. 차가 없어서 남편이 데려다 준 것인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순간 쎄한 척이 오길래 이날은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편에게 가게에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차를 주차한 뒤 가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알바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길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효미 씨랑 사장님 사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민지 씨 몰랐어? 사장님이랑 효미 씨 계속 붙어 다닌 지 좀 오래됐잖아. 그래서 유부남이랑 왜 저러는 거냐고 계속 말라왔잖아. 왠지 둘 사이가 이상해 보인다 했어요.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그쵸? 불륜이 일어나? 주말 드라마 보는 것 같네? 몰라.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됐지. 일이나 하러 가자. 본의 아니게 이 말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입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집에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고 난 뒤 바람이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심증이 있으니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 차에 물건을 두고 왔으니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계속 누워있으려니 산책도 갈 겸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차키를 주더군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메모리 카드를 빼 저의 노트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멍청한 자식이 제가 메모리 카드까지 뽑아서 볼 줄은 몰랐는지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었더군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불륜의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뭐 가져온 거 없어? 나 저번에 그 언니가 했던 귀걸이 가지고 싶은데. 요새 눈치가 빨라져서 안 돼. 내가 며칠 뒤에 가져올게. 심지어 계속 사라졌던 제 물건들은 모두 효민 씨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어요. 거지도 아니고 남이 썼던 물건을 쓰는 건 무슨 심보인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우선 이 증거들을 이용해 이혼 소송을 걸기 위해서 노트북에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드라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믿고 있던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덜덜 떨리는 손도 멈추고 사람이 초연해지더라고요. 노트북에 모든 증거를 남겨놓은 뒤 메모리 카드를 블랙박스에 다시 되돌려 놓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와서 물건은 찾았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찾았다고 하고 난 뒤 빨리 자자고 했어요. 누워서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잠에 들고 난 뒤 몰래 그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친구들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심지어 계정을 2개 만들어서 한 개는 저에게 보이는 계정으로 한 개는 친구들 그리고 효미 씨와 소통하는 계정이었어요.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기가 막히는 게 이 사람 제가 부잣집의 딸인 것을 알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를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노력한 값은 얻어야지. 미친 자식. 어느 정도나 떼어먹으려고 그러냐? 적어도 가게 하나 정도는 더 해줘야지. 아니면 신혼집? 결혼까지 했는데 공동명의가 아니라니. 노인네들 진짜 너무하더라. 야, 기다려. 내가 조만간 제대로 뜯어서 너네한테 한턱 쏜다. 이걸 보는데 제대로 기가 차더군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찍은 뒤 저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내두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쪽 업계에서 유명할 정도로 일을 잘하는 친구라서 이혼 소송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망신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의 폰을 제자리에 두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우선 가는 길에 부동산에 제 명의로 된 신혼집에 세를 놓았어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을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의 짐들을 모두 버리고 싹 청소했습니다. 그 뒤 능력 있는 변호사이자 저와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남편의 가게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파트타임이라서 그런지 제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저희 테이블에 주문을 받는 게 효미 씨였어요. 그날도 훔친 제 목걸이를 차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반가워하는 효민 씨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 같은 이해가 당황하더라고요. 왜? 당황하고 그래? 원래 내 거니까 내가 망가뜨려도 상관없는 거잖아. 왜? 화나? 당황스러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들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스피커를 통해 가게에 크게 틀었고 가게 손님들은 하나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카메라를 들더군요. 왜?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남이 하던 액세서리 끼니까 좋니?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남이 하던 거 해서 뭐하니? 말이 조금 심하시네요. 갖고 싶으면 차라리 새 거로 사달라고 하지. 아, 중고를 좋아해서 와이프 있는 남자랑 만나는 거구나?
요리를 하고 있는 남편도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는지 밖으로 나오고는 저와 효미 씨가 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는 언제 왔어? 여기서 뭐해? 나가서 얘기하자. 얍삽한 놈이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챘는지 바로 나가서 얘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있는 이 두 짐승 같은 자식들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짐승이 요리하는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계속 이 가게 오세요. 그리고 넌 이제 나랑 끝이야. 라고 하고 제 친구와 함께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남편은 저희 뒤를 따라 나와 효민 씨와 자신의 가게에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너 진짜 미친 자식이구나. 개념도 적당히 없어야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 거지 같은 년이랑 평생 이 쥐똥만한 가게 운영하면서 불행하길 바란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너 그때는 나랑 법정 싸움 오래 갈 거야. 돈이 없으면 머리라도 제대로 굴리던가 멍청하긴 했더니 욕을 하더군요. 그때 마침 제 친구가 차에서 내려 명함을 내밀었더니 하던 욕을 멈추더군요. 저는 봤지?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말하고 바로 그놈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자 이놈 머리는 돌아갔는지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순순히 이혼해 주더군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론 남편의 가게는 그렇게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망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에 아버지의 힘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다 깔끔하게 끝나서 좋긴 좋은데 기분은 이 사람이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살아갈 때 돈만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